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상호 축전을 보냈습니다. 리강이 의식을 거행해 조선 내각 총리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회담을 거행했습니다. 최기가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지, 각 부문은 태풍 바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의 첨단 선박 수출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협상 재개를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협상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상황이 다시 긴장되면서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중공주왕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관평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이해 상호 축전을 전했습니다. 습관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961년 중조 양국 로일대 지도자들은 중조 양국 우호 협력 호조조약을 체결해 양국 이민이 뜨거운 피로 맺은 전투적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정치 법률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중조 양국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65년 내 쌍방은 조약 정신에 쫓아 상호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곁고 분투하면서 중조 양국 관계의 세대 간 친선, 운명 공동체, 상부 상조의 뚜렷한 특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습관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6월 저는 성공적으로 조선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중조 양국 전통 친선을 공고히 하고 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부여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으며 신시대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기획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백년 변국에 직면해 저는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일측 밀접히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며 쌍방 친선 협력을 이끌어 양국 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주고 지역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합니다. 습관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중조 양국 전통 친서를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조선 사회주의 사업 지도에 대한 중국 측의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조 쌍방 공동利益과 양호한 전략 환경을 수호하려는 중국 측의 견정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를 위수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조선인민은 기필코 조선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의 각종 결정과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설시달하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 관계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더욱 큰 성과를 취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65년 전 우리 쌍방은 조중 우호 협력 호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제국주의, 자주, 평화 및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피타는 투쟁 로정 가운데서 맺어진 조중 양국 전투 친선과 단결 호조 협력 관계의 영구성 발전을 위해서 튼튼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시기 조중 양국은 역사적 풍문 변화를 겪으면서도 시종 대왕 측을 견장하게 지지하고 밀접히 협력했으며 전통적 친선으로 맺어진 조중 양국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 확고부동하게 전승하는 가운데서 맺어진 특별한 조중 친선 관계는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견고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조중 양국 친선 협력 관계는 양당과 양국이민의 전략적 선택이자 귀중한 제부로서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승화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양국 전통 친선 협력 관계는 시대의 변화와 양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순응했습니다. 제반 분야에서 더욱더 활발한 발전을 이루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조선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저는 습관평 총석의 동지와 공동으로 노력해 요구한 역사와 우수한 전통을 토대로 한 조중 양국 친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아울러 또 조중 양국 관계를 가장 강유력하고 전략성이 풍부한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11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인민대표당에서 의식을 거행해 조선 내각 총리 박태성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식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국무위원이며 국무원 비서장인 오성룡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대가 조종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리강은 박태성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율했습니다. 환영식 후 리강은 박태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중조 양국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이웃입니다. 지난달 초 습근평 총석에는 조선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해서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전략적 지침을 공동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정신을 계속 유지하며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지형 및 세계 평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발전 전략을 맞추어 경제무역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상호 연계를 촉진하며 의료, 보건, 교육 등 민생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원합니다. 쌍방은 전통 우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민심 소통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정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박태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얼마 전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조중 양당과 두 나라의 단결 우호가 견고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핵심 리그를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따르고 조중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한 것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정용이 상술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7월 10일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서기처 서기인 최기가 북경에서 조선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최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65년 전 중조 양국 인민은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험난한 시기에 어깨 곁고 싸웠고 선열로 깊은 전후 우장을 쌓았습니다. 양당과 양국으로 세대 지도자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을 체결해 양국의 세대 간 우호에 견고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65년 내 중조 우호는 국제 정세 변화를 겪었으며 양국 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공고히 발전해 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는 높은 차원에서 과거를 이어가며 중조 관계를 새로운 역사 시기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준칙과 전략적 지침으로 전통 우위를 이어가고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과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새 단계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박태성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65년 내 조중 양국이 조중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정신에 따라 사회주의 공동 사업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투쟁에서 상호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는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거행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심화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조선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 공감대를 준수하고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하며 조중 우호 협력 관계의 새 장을 함께 엮어가길 바랍니다. 기념 초대회에 앞서 최기는 박태성과 짧은 회견을 가졌습니다. 11일 오후 6시 중앙기상대는 올해 제9호 태풍 바위가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절강 올령에서 서안 일대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지역에서는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11일 절강성은 태풍 응급 대응 수준을 1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주 옥환시 연해해역에서 강풍, 폭우, 큰 파도가 발생해 현지에서는 태풍 방지 순라대를 조직해 각 방어 지점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11일 영하 기산현 연해 지역의 풍력은 점차 9급에서 12급으로 강해지면서 현지는 순찰 방어력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이 위험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온주 악천시에서는 고위험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시 인원을 대피 안치했습니다. 현재 전시에 400여 곳의 안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절강성 악청 대형진에 위치한 재대피 안치소입니다. 현지에서는 중학교 교실을 개방하여 300개의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교실에는 총 18개의 침대가 있으며 에어컨과 선풍기가 갖춰져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각 안치소에는 여러 명의 의사가 배치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량과 숙박물자는 3일 분량에 따라 충분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11일 오후 2시까지 절강성은 총 221만 명 이상의 군용을 대피시켰고 19,000개의 재해 대피 안치소를 가동했으며 163개의 여객선 항로가 전면 중단됐고 912편의 기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85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11일 절강 전성의 중소학교와 유치원 및 모든 학과 관련 양성기구는 전면 휴교하고 444개의 A급 관광지, 78개의 공공문화시설 및 222개의 고위험 레저시설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11일 복권 연해에 70개 여객선 항로가 운항을 중단하고 모든 건설 중인 수상공사와 해상풍력발전소가 전면 중단됐으며 전성에서 대피해야 할 6만여 척의 선박이 모두 귀향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까지 전성에서 위험지역 주민 18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영덕에서는 해상 양식 규모가 크고 어류, 가두리 시설이 밀집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에서 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양식업자들이 밧줄을 보강하고 물자를 이동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세가 낮은 연해마을에서는 취약 제방 구간을 적시에 보강하고 강우량 변화에 따라 홍수 배출 및 배수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곳은 복권과 절강의 경계에 위치한 복정시 현문 서족향입니다. 길이 726m의 현문 해안제방은 전마을 군중 12,000명을 지키는 첫 번째 해상 방어선입니다. 11일 밤 12시 이후에 수문을 열어 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지 마을의 당원 간부들이 해안 제방을 그물망식으로 강화 점검해 태풍 영향 기간 안전하게 홍수를 넘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11일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4천만 원의 조항자연 재해구조 자금을 긴급 조달해 복권성과 절강성의 홍수방지 및 태풍방지 긴급 재해구조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장거리 수증기 수송과 찬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북경, 천진, 하북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11일 북경은 산홍수 재위험 적색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관청, 미룬, 제당 등 저수지의 사전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11일 밤부터 12일까지 평곡, 회요, 방산 등 지역에서 산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대중들은 산홍수 도랑을 피하고 산이나 물과 관련된 야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곧 상륙할 태풍 바베 직면에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강성 온주 창남현의 당원 간부들은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 안치시키고 있습니다. 광범한 주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는 곧 우리 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강풍과 폭우가 심하고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다들 서둘러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가 가까워짐에 따라 창남현 하관진 여동촌에서는 전원 대피가 필요한 주요 지역으로서 7월 10일 아침부터 마을의 당원 간부들은 시간을 다그쳐 촌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리에게는 모두 그 마을의 촌당지부위원회와 촌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있어 직접 재난대피소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아들이든 친척이든 어느 위치에 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저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주셔야 합니다.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서 통렬적으로 배치한 마을의 차량이 각 촌과 현성의 안치 지점 사이를 오가며 운송하고 있습니다.
환경동과 동료들은 대피한 촌민들을 일일이 등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의 바쁜 일정을 거쳐 요동촌의 촌민 1,127명이 당일 밤 전부 안치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관진과 린접한 마참진에서도 촌민들을 조직해 대피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집마다 찾아가서 검사하고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회구역 간부들은 모두 우리를 관심하고 있으며 저에게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한 사회구역에서 도합 주민 1,460명 이상을 대피시킬 것이 수요되며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240여 명이 집중 안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휴대용 침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촌 간부들이 우리를 돌봐 주었는데 이불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세심히 챙겨주었습니다. 태풍이 다가왔지만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지했던 일부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후 늦은 밤에 바람과 비의 기세는 아주 클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빗물은 괜찮지만 바닷물이 들이닥칠까 두렵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기에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7월 11일 점심 집으로 돌아갔던 주민들이 모두 안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전까지 창남현에서는 이미 군중 12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으며 전 현에서 무려 2,000개의 기청 당 조직과 2만 3천 명의 당원들이 여전히 태풍 방지 일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최근 년간 우리나라는 임신 전 임신 및 출산, 양육의 전반 주기적 출산 보장 체계를 구축해 출산수당, 육아보조금, 의료보험 결산, 보편적 혜택 타가 등 여러 가지 경로로부터 가정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출산보험 가입자 수는 2억 6천만 명에 달하며 혜택을 받는 보험가입 여성 근로자의 1인당 출산수당은 약 3만 원입니다. 목전 전국적으로 이미 출산수당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출산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탄력성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의 인원들이 종업원 의료보험과 출산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목전 전국의 모든 성에서는 적절한 보조 생식기술과 분만 진통 프로젝트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28개 성에 278개 총괄지역에서 이미 정책 범위 내에 입원 출산 본인 부담 면제를 실현했습니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가 공급이 지속적으로 폭넓어지고 있으며 2025년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3세 이하 영유아 타가시설 수는 4.73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올해 15만 개 보편적 혜택 타가시설이 새로 증가돼 돌봄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의 육아보조금 지급에 원클릭 재신청 기능이 추가되면서 신생아 가정은 해마다 3,600원의 보조금 재신청을 더 편리하게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의 출산 및 양육 지지 조치는 수많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모든 신생아 가정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일 상해 중선호동 중화조선소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제조한 17만 4천立方메터의 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이 정식으로 교부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액화 천연가스 선박의 액화창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형상적으로 비유하여 초대형 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곳은 섭씨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누출돼서는 안 됩니다. 액체 화물 운반선은 원유, 액화 천연가스 등을 운송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며 선박 산업 가운데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선박 유형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 5개월 우리나라의 액체 화물 운반선 수출은 187척이며 금액은 643억 원을 초과해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188.8% 증가했습니다. 고객은 모두 세계적으로 가장 주류인 석유가스 생산 공급업체이며 우리가 보유한 액화 천연가스선 주문은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달마다 한 척씩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 5개월 우리나라 선박은 도합 2,637척을 수출했으며 금액은 1,700억 원을 초과해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 22.5% 증가했습니다. 2025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자인 진립천 원사는 우리나라 리튬 배터리 분야의 창시자, 개척자 및 선도자입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 최초의 고체 리튬 배터리와 최초의 액체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기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중국 리튬 배터리가 무에서 유에로 추격해서 선두로 치고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 86세인 진립천은 매주 실험실에 들어가 신형 배터리 소재의 최첨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50년간의 리튬 배터리 연구의 출발점은 1976년 독일 방문 학습 시 그가 우연히 만난 신소재 질화 리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동력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고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는 그의 평생의 궤적을 변화시켰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는 것이면 저는 합니다. 진립천은 주동적으로 신청해 업종을 바꾸고 고체 이온학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국내 리튬 배터리 연구는 아무런 토대가 없었고 의기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구축하고 원자재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은 후 1988년 진립천 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체 리튬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중국 리튬 배터리 발전에 첫 불꽃을 지폈습니다. 고체 리튬 배터리가 금방 개발되자마자 일본 회사가 액체 리튬 이온 배터리 상업화를 발표했습니다. 진립천은 중국이 이 기술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액체 리튬 이온 배터리 연구에 뛰어들었으며 자체 장비, 국산 원자재 및 중국인의 기술에 의존해 1998년에 중국의 첫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연구팀은 몇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진립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초 연구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배터리 산업화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좋은 글이 곧 좋은 기술인 것이 아니고 좋은 기술이 바로 좋은 제품인 것도 아니며 좋은 제품이 좋은 시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 진립천은 팀을 이끌고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의 병목 현상을 돌파해 국제적으로 선도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노 실리콘 탄소 음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주도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돌파한 결과 중국의 리튬 배터리 세계 점유율이 2014년에 마침내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근 50년에 걸친 축적과 고수로 로년, 중년, 청년 3세대가 이 방향을 겨냥하여 연구를 해왔고 매우 고생했습니다.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업계 정점에 서서 진립천은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 안전,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다시 고체 배터리 분야로 돌아가 완전 고체 배터리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80세 때 그는 전동 중국 건설을 호소하고 배터리 기술을 선박, 항공 등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만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너무 많고 미래의 목표는 아직 큽니다. 재정부 응급관리부는 7월 10일 재차 8천만 원의 중앙자연 재구조 자금을 긴급 조달해 광서가 중점적으로 리재민 대피 안치, 과도기 생활구조 및 무너진 민가 복구 등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지함으로써 리재민들의 기본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했습니다. 2026 중국 도로 수송력 발전 보고가 11일 발표됐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조사연구 대상 기업의 60% 이상이 지난해에 비해 수송력 규모가 확장됐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사용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재 및 제조 완제품 운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 수송력 조직 모식은 플랫폼화, 디지털 지능화, 녹색화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시즌이 일전에 청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비 시즌은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기간 각지는 여름 피서, 수학 여행, 무형문화재, 미식 등 인기 수요를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 3만 회 이상의 문화관광 소비 행사를 개최하며 4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 등 소비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0일 주해 조경 고속철도 프로젝트 장군령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터널의 총 길이는 3,500m이며 주해 조경 고속철도의 통제성 공사입니다. 주해 조경 고속철도의 총 길이는 184.5km이고
설계 시속은 350km이며 주해, 강문, 불산, 조경 4개 도시를 연결하여 광동, 향항, 오문, 대만고의 1시간 교통권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중국 해경국은 천진 해구 등지에서 처음으로 꿈을 쫓는 푸른 하늘, 해경의 약속 함정 개방일 및 국방교육 등 일련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시민들은 함정 탑승 참관, 지식 문답 참여, 수기 신호 전시 관람 등 형식을 통해 신시대 해경의 풍모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25회 아름다운 청해 국제도로자전거 대회가 11일 개막된 가운데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온 22개 팀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8일간 펼쳐지며 청해, 선영, 해동, 해남, 해북 4개 시주를 경유합니다. 총 로정은 1627km이고 초원, 호수, 설산 등 다원 지형을 연결하며 최고 해발은 4000m에 달합니다. (10일) 일부 일본 민중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정권의 살상 무기 수출 금지 해제와 군비 확장 및 헌법 개정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일 약 2만 7천 명 민중이 현장에서 항의했으며 약 11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카이치는 무턱대고 방미 투입을 확대하고 있어 실로 사람을 분통 터지게 합니다. 일본은 마땅히 모든 나라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 저는 86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의 군국주의의 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이와 같은 정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 자위대 확충 등을 하나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의 일본 사회가 크게 걱정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지 정말 큰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근본상으로부터 정부의 일련의 관련 작법을 반대합니다. 1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문장을 발표해 이란의 협상 재개 요청을 감안해 미국 측은 비록 협상에 동의했지만 이란 측에 휴전은 이미 종료됐음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10일 이란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에이는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란은 중재자 측이 이란을 방문한 것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란 의회 의장 칼리바프는 이란 측은 미국을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보위 준비를 종래로 느슨히 한 적이 없고 이란 인민 역시 절대로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미국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카타르 측이 미국 측과 협상한 후 이란으로 이동해 이란 측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정세를 완화시키고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샤리프는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카타르 에미르 타밈과 각각 통화를 갖고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관련 양해각서 조항을 시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매체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다음 주에 스위스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을 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 측 소식 인사는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관한 그 어떠한 진전 상황은 모두 이란 측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대회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국제에너지기구 측에서 발표한 월간 석유시장 보고에 따르면 6월에 호르무즈 해협 석유 운송의 일부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세계의 석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상대방 측 목표물 공격을 재개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10일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업기업과 에너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단 타격을 가했으며 7개의 주민점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군 측은 또 레드만 방향에서 전과를 계속 확대하고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원거리 타격 사령부를 설립하고 또 연합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게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표시했습니다.
10일 토이기 매체소 보도한 데 따르면 토이기 정부 측에서는 자국이 구매한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특정 해만 국가에 넘겨 판매하는 대가로 미국이 토이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과 토이기 간의 F-35 전투기 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이기 공식 당국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는 10일 러시아와 토이기 양측에서는 한창 매우 민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토이기가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한 것을 빌미로 토이기에 대한 제재를 선포한 동시에 또 토이기가 F-35 전투기 항목에 참여하는 것도 중단시켰습니다. 10일 유럽연맹 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 메타 플랫폼 회사에 대한 초보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두 사회관계망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 수정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메타 플랫폼 사측에서는 소명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회사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매출액은 2천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들도 최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메타 플랫폼 회사의 사회관계망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가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회사에 1조 4천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일 유럽의 제일 큰 저가 항공사인 아일랜드 라이언에어 항공사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해당사에 소속돼 있는 보잉 737 여객기가 그리스에서 독일로 비행하던 중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항공기 엔진의 파편 일부가 떨어지면서 창문을 파손시켰고 또 이로 인해 기내 압력이 저하됐으며 파손된 창문 근처에 있던 승객 한 명이 머리와 어깨 부위가 창밖으로 빨려나가며 부상당했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그를 끌어당겨 구조했다고 합니다. 목전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冷面”是中国朝鲜族最具代表性的饮食之一，朝鲜族祖祖辈辈享用它，世世代代传承它。朝鲜族冷面汤汁的鲜凉爽口，是冷面可口与否的关键，也是各冷面馆区别的主要因素。所以素有3分面料7分汤之说。朝鲜族冷面的主材料是荞麦，荞麦面的香气会带给人愉快的好心情，滑溜筋道的荞麦面增添了咀嚼的乐趣。延吉冷面获得了中国10大名面的称号。在偌大的中国，冷面被评为中国10大名面，实属不易。这说明延吉冷面及朝鲜族冷面确实具有放之四海而皆美的独特魅力。冷面简直是天赐的美食，喝上一口飘着冰茶的冷面汤，顿时从爽口到爽身，身体的疲劳似乎一扫而光。再补充冷面中的牛肉片、鸡肉丸子、鸡蛋等优质蛋白质，那么全身的肌肉就会像充了电一样振作起来。
吃上一碗冷面，就会唇齿留香，浑身清爽，精神振奋。